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려면 크레딧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특히 이제 부동산 구입할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레딧 리포트인데요. 네, 차 사는 거, 집 사는 거 현금으로 하면 크레딧 리포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레딧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 바로 클릭해 주시고 크레딧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구매를 할 때요, 크레딧 리포트를 필요로 한다는 거, 크레딧 점수가 좋아야 한다는 거,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좀 약간 지나가는 얘기를 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하고 준비해 봤는데요. 물론 아주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파이낸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크레딧 리포트가 무엇일까요? 크레딧 리포트 신용조사 보고서는요, 신용조사 기관에서 준비한 개인의 신용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에는요, 개인의 정보, 신용 한도에 대한 세부 정보, 또 파산과 같은 공공 기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에 기록된 것 등이 포함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개인 정보에는요, 소셜 넘버, 생년월일, 그리고 현재 주소, 그 이전의 주소, 그 다음에 직장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이전의 이름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이름이 바뀌었다든가 미국 와서 이름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이름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름 얘기할 때 김철수 이랬는데 찰스 킴으로 했다 그러면은 미국의 찰스 킴이 한 몇만 명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어카운트 정보가 있죠. 지난 7년에서 10년 동안의 어떤 신용 계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렌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든지 이랬을 때는 렌더가 있겠죠. 모게지 렌더. 그 다음에 여기 어카운트 넘버도 있을 것이고요. 어카운트를 언제 오픈을 하고 언제 클로즈를 한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종류의 어카운트가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면 리볼빙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할부가 있거는 인스톨먼트 할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에 대해서 이게 개인 혼자든지 아니면 공동이든지 승인된 사용자라든지 원래 이렇게 잔액, 그 다음에 제일 높았던 최고 잔액, 신용한도, 월 페이먼트의 히스토리, 결제 내역, 30일 연체를 했는지 90일 연체를 했는지 콜렉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 리포트에 있다는 얘기고요. 이 리포트를 내는 곳은 세 개의 주요 평가 기관이 있어요. 에키팩스가 있고 익스피리언이 있고 트랜스유니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에 한 번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오랫동안 안 하셨다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 점수라는 게 있죠. 파이코 스코어라고 하죠. FICO라고 하는데요. 신용 점수는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또 신용카드를 받을 때 이자율이나 이런 조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또 집을 렌트를 할 때, 임대를 할 때도 크레딧 스코어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자동차를 산다거나 이럴 때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신용 점수는요, 신용 보고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숫자인데 이 크레딧 점수의 레인지는 300에서 850점 정도로 돼 있고요. 배드 크레딧이라고 하면 629점 이하가 배드고요. 그 다음에 630에서 689점까지는 페어라고 할 수 있고요. 굿은 690에서 719까지는 굿이라고 보고요. 720에서 그 이상은 엑셀런트라고 크레딧 점수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주택 구매 시에는 740점 이상이 가장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고요. 웬만하면 BOE 프로그램으로 가더라도 680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FHA 같은 경우에는 500대도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부동산 융자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이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요, 결제 내역입니다. 이렇게 신용 계정을 계속해서 제때 지불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것은 미래에도 제때 지불할 건지를 짐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 스코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계속해서 페이먼트를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페이먼트 히스토리요.
두 번째, amount of owned, 그러니까 뎃을 가지고 있는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신용 계정이 있고 그에 대한 빚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점수가 낮은 건 아닌데요. 고위험 차용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갚아야 할 돈이 많다. 그럼 빨리 갚아버리시는 게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용 기록 기간이에요. 15%를 차지하는데요. 이 신용 기록이 길면 좀 더 점수에 긍정적이고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계정은 언제였고 최근에 오픈한 계정은 언제였는지에 따라서 그 평균 기간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계정을 뭐 사용한 지는 또 얼마가 됐는지도 체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픈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네 번째, 크레딧 믹서는 10%예요. 그러니까는 이 크레딧 점수는 신용카드 뭐 스토어 가서 하는 거 뭐 할부 대출 금융회사 등의 이렇게 모계지를 다 조합을 하는데요. 다 뭐 하나하나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 믹서된 그 어카운트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리볼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거는 크레딧 카드나 뭐 리테일 스토어 뭐 메이시 뭐 이런 거요. 게스 스테이션 또는 힐락 홈 에퀴티 뽑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부 계정이라고 해서 인스톨먼트 어카운트는 모게이지라든지 뭐 스튜던트 론, 오토론 같은 거 이걸 다 믹스를 해서 보는데 이게 10%를 차지한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신규 크레딧. 이것도 10%입니다. 새로운 신용을 신청할 때 이제 신용보고서에서 조회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발급 도와드리려고 하면은 대출 기간 3개의 신용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보고서를 다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의 다른 요소가 이 점수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크레딧을 새로 오픈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가장 오래된 계정하고 내가 새로 낸 거랑 평균으로 되기 때문에 이 텀이 좀 짧게 계산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신용 기록의 길이와 신용 점수를 낮추게 된다는 건데 새로운 신용카드나 신용한도를 개설하고 사용하면 신용한도에 가까워지니까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번째는 신용보고서, 그러니까 크레딧 리포트를 한 번씩 체크업을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신분 도용을 하거나 크레딧 리포트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용 점수는요, 대출, 신용 및 주택지 등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정확하고 또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면 누군가가 나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구매에 대해서 연체금이 또 리포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 사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 세 개 신용 보고 회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퀴팩스, 익스피리안, 트랜스유니온에서 12개월 즉 1년마다 신용 보고서, 그러니까 크레딧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고 회사에서는 정보를 수집하지만 다른 신용 보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뭐 세 개를 한꺼번에 1년에 딱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4개월씩 나눠서 세 회사를 하면은 4개월마다 이 그러니까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뽑을 수 있는, 내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동시에 받으셔도 되지만요. 그리고 이제 집을 살 때는요, 이 크레딧 점수가 이 세 기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는 680점, 하나는 720점, 하나는 740점이면 720점이 크레딧 스코어를 봅니다. 이렇게 에버리지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있는 거, 세 개 중에 중간에 있는 거를 크레딧 점수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체크업을 다시 돌아와서 크레딧 체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기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거는 뭐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당신의 리포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은 절대 보내지 않고 항상 일반 메일로 받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레딧 리포트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연방거래위원회 무료 신용보고서 및 CFPB의 신용보고서를 받는 것을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 그 리포트를 뭐 점수를 향상을 시킨다든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우선 신용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먼저 말씀드리면 크레딧 카드 대금이나 모게지, 자동차 이런 걸 연체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매월 신용카드 잔액을 전부 페이먼하는 거고요. 또 단기간에 너무 많은 신규 크레딧을 신청하지 마시고요. 부채 비율은 30%가 넘지 않는 것이 좋고요. 10%를 유지하는 거 제때에 지불할 때 신용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에 대한 문의가 단기간에 많으면 많은 채권자들이 하나의 문의로 여길 거고요. 또 학생의 경우는 이제 크레딧을 쌓는 방법이 은행에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러면은요, 이렇게 작은 크레딧 카드를 발행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은 바로 크레딧 카드 못 내잖아요.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뭐 3,000불을 쓰겠다 그러면 3,000불을 디파짓을 하고 시큐리티 크레딧 카드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크레딧을 쌓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뭐 차를 사는 방법도 있는데 이자가 좀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크레딧 점수가 좋은 사람과 조인트 어카운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이제 어떤 모게지나 뭐 좀 큰 빚이 있을 때는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환 계획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 문제를 해결할 때요, 폐멀을 제때 못해서 어떤 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 무료로 또는 거의 무료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영리 신용 상담 서비스에 문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크레딧 점수 이렇게 올렸고요. 그러면 크레딧 리포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오류를 뭐에 대해서 고치는 방법은요. 그 신용 보고서 크레딧 리포트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오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먼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용 그 보고 회사가 있었잖아요. 에키팩스, 익스피리언, 테렌스 유니온에 편지를 써서 정보 수정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할 때는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잘못된 신용 보고서에 특정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 이유, 정보가 잘못된 이유를 해야 되는데, 또한 이거는 그 잘못된 이유를 뒷받침하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기타 문서가 사본이든 원본이든 해서 보내서 정보를 삭제를 하든지 정보를 수정을 하는 것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이 편지 보낼 때 이렇게 서티파이드 메일로 보내시는 게 좋고, 요것은 보낸 것과 이거 영수증은 사본을 보관을 하시고요. 또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정보 제공자가 있다면 역시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잘못 청구한 스토어라든지 임대료가 연체되지 않았는데 잘못 말한 집주인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나 회사일 수 있는데요. 정보 제공자가 자신의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주요 신용보고회사 3곳에 모두 함께 해당 정보를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분쟁 정보를 수정을 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고회사에서 기여의 파일과 향후 신용보고서의 분쟁을 언급하는 명세서를 추가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하고 특히 이제 부동산 구입 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크레딧 리포트와 크레딧 점수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 있습니다. 신용을 쌓거나 수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신용을 고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노리는 사기꾼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용을 이렇게 픽스해 준다고 하거나 또 나쁜 그 신용 기록을 숨기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렇게 돈을 선지급을 한다든지 정확한 그 신용 그 크레딧 리포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이상한 왜 크레딧 수정해 준다 그러면서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 동안 숨겨진 요런 거는 좀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